혹시 강이나 호수에서 물고기들이 갑자기 떼죽음 당한 거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? 보통 뭐 독극물이라도 흘러들어갔나?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요, 진실은 훨씬 더 뭐랄까 미묘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환경 탐정 수사극 같을 거예요. 네, 바로 그거요. 물속에서 질식사한 겁니다. 아니, 물고기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겠어요, 그죠? 그게 아니라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죽어 나간 거죠. 아니 그럼 대체 누가, 무엇이 이 물고기들의 산소를 다 훔쳐가 버린 걸까요? 이 미스터리의 범인을 잡으려면요,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물속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. 자,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사건을 해결할 첫 번째 핵심 단서, 바로 용존 산소라는 겁니다. 영어로는 DO라고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물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생체 신호, 그러니까 바이탈 사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우리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로 숨 쉬잖아요. 똑같아요. 물고기나 다른 수중 생물들은 물에 녹아있는 바로 이 산소, DO로 숨을 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끝인 거죠. 살아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물속에 이 용존 산소가 부족해진다? 이건 그냥 산소가 좀 모자라네?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. 그 물속 생태계 전체가 생명을 위협받는 아주 심각한 비상사태라는 신호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미스터리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을 한번 만나볼까요? 범인은 바로 오염물질을 먹고 사는 아주 작은 미생물들입니다. 사실 이 미생물들은요, 어떻게 보면 자연의 고마운 청소부예요. 하수나 폐수 같은 더러운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 청소 작업에 아주 치명적인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. 바로 물고기들이 숨 쉴 산소를 몽땅 훔쳐가 버린다는 거죠.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미생물들이 오염물질, 그러니까 유기물을 분해해요.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랑 물 같은 걸 만들어내죠.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여요.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정말 필수적인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산소. 산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. 정반대입니다. 청소를 하는 대가로 물속 산소를 어마어마하게 써버리는 겁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. 바로 BOD,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건데요. 이름이 좀 어렵죠? 근데 그냥 전문 용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오염물질의 산소 식욕이다,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. 오염이 심할수록 이 식욕이 엄청나게 커져서 더 많은 산소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, BOD 수치가 높다? 이건 곧 미생물들의 먹이, 즉 오염물질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그건 아주 심각하게 물이 오염됐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. 자, 이제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, 스모킹 건을 확인할 시간입니다.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두 주인공, 물고기들의 생명줄인 용존산소, DO와 오염의 식욕을 나타내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, BOD, 이 둘 사이에 아주 중요한 관계를 보셔야 해요. 지금 보시는 표가 딱 그 관계를 보여주는데요. 이 둘은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어요. 왼쪽의 DO는 수중생물들이 숨쉬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요. 오른쪽의 BOD는 미생물들이 오염을 청소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, 즉 뺏어가야 하는 양인 거죠. 하나는 자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원에 대한 수요, 완전히 줄다리기 싸움입니다. 이걸 시소에 비유하면 정말 이해가 쉬워요. 한쪽에 오염물질, 즉 BOD가 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? 반대쪽에 있던 물고기들이 숨쉴 산소, DO는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한 원리죠. 자, 그럼 궁금해지죠? 과학자들은 이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들의 산소 식욕을 실험실에서 대체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? 이제부터 그 수사 기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과학자들은 BOD5 테스트라는 방법을 쓰는데요. 이게 뭐냐면 생물학적 정량법이에요.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생물, 바로 그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겁니다. 어떻게 하냐고요? 아주 간단해요. 5일 동안 이 미생물들이 산소를 얼마나 먹어치우는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. 과정은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. 물 샘플을 두 병에 나눠 담아요. 하나는 바로 산소량을 재고, 이게 범행 전 증거죠. 다른 하나는 5일 동안 깜깜한 곳에 둬서 미생물들이 열심히 일하게, 즉 산소를 훔쳐가게 놔두는 겁니다. 그리고 5일 뒤에 산소량을 다시 재요. 그 차이, 그게 바로 미생물들이 훔쳐간 산소의 양, 즉 BOD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계산은 정말 간단해요. 처음 쟀던 산소량에서 5일 뒤에 잰 산소량을 그냥 빼주면 끝.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맞습니다. 그만큼 산소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고, 그건 곧 그 물이 엄청나게 오염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. 좋아요. 이렇게 오염도를 숫자로 딱 알아냈어요. 근데 이게 그냥 과학자들 실험실에서만 중요한 걸까요? 아닙니다. 이게 현실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BOD 데이터는 정말 많은 곳에 쓰여요. 우리가 마시는 강이나 호수의 수질 기준을 정할 때, 공장에서 폐수를 얼마나 내보내도 되는지 그 한도를 정할 때,
심지어 하수 처리장을 얼마나 크게 지을지 결정할 때도 전부 이 BOD 값을 봅니다. 오염에 대한 세금이나 벌금을 매길 때도 마찬가지고요. 사실상 모든 환경 규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라고 할 수 있죠. 한마디로 이 BOD라는 숫자가 오염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되는 셈입니다. 결국 우리는 오염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? 우리는 과연 이 숫자가 경고하는 만큼 제대로 행동하고 있을까요? 이 과학적 지식과 실제 우리의 행동 사이의 거리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